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종석입니다. 벌써 국회의원 임기 4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각종 정치활동, 또 특히 좌파 운동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접촉하면서 느낀 저 나름대로의 소감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좌파 운동권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과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중구조로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본가와 노동자,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제로섬 게임, 즉 한쪽이 더 얻으면 한쪽이 덜 갖게 되는 이러한 그 세계관,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 인상, 많은 부작용과 우리 경제에 많은 주름살을 초래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전혀 그를 괴로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심지어는 편의점 주인조차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착취하는 고용주로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인식이 왜 생겼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경제 현상이나 우리 현실을 잘 모를까요?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정의, 공정, 평등, 그리고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들의 상징적인 조직이죠. 을을 위해서 자신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나타난 우리 경제 현상을 보면 누가 제일 괴롭습니까? 오히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소상공인, 자영사업자들, 소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을들이 더 괴롭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현재 이 좌파 정부가 정의, 공정,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약자를 위하는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정말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약자를 위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부터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하고 최저임금 올린 것은 잘했다고 하고 오히려 지금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데 오히려 성과는 나올 거라는 이렇게 믿기 어려운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의 좌파 운동권,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지금 집권 세력을 포함해서 그들 내에도 굉장히 그 기득권자가 많고 어떻게 보면은 재산도 많고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에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실패한 역사로 규정하고 마치 기득권자와 친일파에 의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공의 단물은 제일 많이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공정, 정의, 평등, 무슨 서민을 위한 을지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특히 정치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정치 생명,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나타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면 드디어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 그 통계가 작성된 이후 지금 하위 20%의 평균 소득과 고소득층 20%의 평균 소득의 격차가 지금 가장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5.5배 이상 벌어진 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그것이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뭐 교과서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무슨 트레이드 오프, 맞교환 관계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비싼 물건을 사면 질이 좋고요. 뭔가 좀 질이 좋다 싶으면 비싸니까 항상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사실 나라 경제도 보면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효율과 형평 사이에서 항상 맞교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학의 과학으로서 300년 동안 입증해 놓은 과학적 진실입니다. 좋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죠. 성장을 좀 하면은 분배가 악화될 수도 있고, 분배를 개선하면 성장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취임 2년 만에 성장과 분배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소득 분배도 최악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실력입니다, 사실은. 경제 실패의 뿌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 운동권 정부의 비현실적인 세계관, 역사관, 그리고 비현실적인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을 고치려면 현실을 알아야죠. 현실을 모르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무당한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검증되지도 않은 사이비 경제 이론으로 비현실적인 현실인식으로, 그리고 지극히 관념적인 이 세상을 갈등과 투쟁의 제로섬의 세상으로 보는 그러한 관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거대한 실패를 초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뭘 주장하는 거냐? 사실 제가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야당이니까 반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발목 잡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고유의 신바람 정신, 그리고 다이나믹 코리아, 이 에너지를 자신들의 정치 권력 확대와 과거 역사 회집기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 역동적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승화시켜서 다시 한번 단결된 마음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 혁신하자, 변화하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한국당의 경제 비전이고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국가고 바로 시장경제를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사실 5천년 동안 똑같은 언어와 문화와 심지어는 유전자까지 똑같은 북한 주민들이 불과 70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로 저렇게 북한은 빈곤으로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세계 11대 경제 부국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일란성 쌍둥이인데 어떤 체제에 속했느냐, 어떠한 제도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대한민국 성공의 비결이냐?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119조에 민간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크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허하고 기업에게 자유를 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혁신도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우리가 7, 80년대에 누렸던 경제적 번영, 발전, 성장을 이룰 거라는 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국회의원 3년을 하면서 제가 진보 진영과 많은 대화와 토론을 해보면서 느낀 저 나름대로의 비교적 주관적 평가지만 저는 이분들이 공정과 정의를 진정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들은 오직 정치 권력을 위한 정치공학적으로 정의와 평등을 이야기할 뿐이라는 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이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의 포뮬라,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하고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7, 80년대, 9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과 선진복지국가로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